과거 록히드 마틴도 기술 이전을 꺼려했던 항공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인 이것을 이번에 산학연 협력과 선진기업의 기술 자문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KF-X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이제 정말 KF-X 시제기 출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가 이제 곧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획대로라면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4월 중 경납고 밖으로 나와 공개하는 롤아웃 행사를 통해 KF-X CJ1호기를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는 체계 개발이 끝나면 이후 2년간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X 2021도 포기하면서까지 철저하게 KF-X 데뷔 무대를 혹독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이가 이번 IDX 2021을 불참하기로 한 데는 국내 기술로 개발에 도전하는 KF-X CJ1호기 출고 준비에 모든 사업 역량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KF-X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차 양산 40대, 이후 2032년까지 2차 양산 80대 등 총 120대의 KF-X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 성능이 검증되면 수출로 이어지면서 카이가 최근 겪고 있는 완제기 수출 부진도 한방에 날려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F-X는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X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KF-X는 동체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합니다.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의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자 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미국산 전투기의 경우로 예로 들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됩니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힙니다. F-15K를 하이급으로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KF-X는 F-16보다는 성능이 높고 F-15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보면 KF-X는 4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되는데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의 레이더에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힙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영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투기를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은 블록 개념으로 진화합니다. 카이가 생산하는 고등 훈련기 T-50 역시 레이더와 무장을 추가한 TA-50으로 업그레이드됐고 경공격기인 FA-50으로 발전했습니다. FA-50의 형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TA-50은 정밀유도 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비행 능력을 개선해 TA-50 블록 2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KF-X는 2026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되며 이후 초도 양산에 착수하며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블록 2 모델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KF-X가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스텔스 형상으로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대국의 세력 교차 지역인 동북아시아 상공은 첨단 전투기들의 각축장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군비 확장을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전투기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4세대 이하 전투기를 4.5세급으로 개량하고 5세대 전투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 군사 강국들은 2030년대 이후를 대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과 연계된 정보융합, 유무인기 협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6세대 전투기 시대에 KF-X 도입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할 경우 자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게 돼 운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게다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국산 유도무기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F-X 운용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5세대니 6세대니 하는 전투기의 구분도 결국 자국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사실 비행 성능은
항공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전투기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며 이를 검증할 방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한 성능을 사전에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CJ6이 공개를 앞둔 KF-X의 비행 조종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터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사실 HQS는 항공제조업의 4차 산업 대표 기술로 꼽힙니다. 전투기 조종성 내부뿐 아니라 비행 상황을 구현하면서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고장 모두도 재현해 봄으로써 사전 테스트 비행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과거 카이는 T-50을 개발했을 때도 HQS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키드 마틴사도 이 기술 이전을 꺼려했기 때문에 단순히 협력만 받아서 제작을 하다 보니 정비나 용도 확장에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KF-X에 사용된 HQS는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산학연 협력과 선진 기업의 기술 자문 등을 통해 4대의 HQS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 3대는 비행 제어 시험에 투입되고 나머지 1대는 비행 제어 시험과 유압 전기 계통 설계를 검증하는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QS는 비행 조종성 평가 진행으로 가장 먼저 나는 KF-X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KF-X와 함께하는 장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KF-X CJ1호기가 출고돼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 진행됩니다. 성능을 입증할 때까지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HQS는 성공적인 KF-X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을 로키드 마틴사가 알면 정말 놀라 쓰러질만 하겠네요. 특히 항공기 제조 부문에서 활용되는 첨단 기술에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종 조립 단계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X 최종 조립 단계에선 3개의 동체와 주익 미익이 체결됩니다. 이때 제로에 가까운 조립 오차를 위해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보통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구조물과 달리 파스에 실리는 KF-X 구조물은 골프장 카트와 같은 원리인 자동주행 장치로 운반 및 정렬합니다. 사실 파스가 도입되면서 과거 11일이었던 조립 공정 기간이 2.5일로 단축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파스는 T-50 고등 훈련기 개발 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수리온에도 적용됐습니다. KF-X를 위한 파스는 더욱 발전해 정밀한 오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파스는 컴퓨터로 작업되는 만큼 오차율이 1000분의 1인치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실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항공기 생산 라인에 파스를 도입한 것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라고 합니다. KF-X 제조에도 첨단 기술이 반영돼 오차 제로의 정확성과 더불어 노동시간 절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KF-X 시제기 출고의 의미는 전투기 조립을 단순히 완성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한 HQS 파스 등의 첨단 장비로 탄생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국산화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체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있어야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는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정비와 성능 개량을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KF-X는 국산 무장을 장착하고 성능을 개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 달 KF-X 시제기 출고 이후엔 지상 및 비행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후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KF-X는 자주국방의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